자, 여러분, 코코메디. 자, 하루 10분 투자입니다. 남성 기능 저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식약처 의료기기도 등록이 돼 있고요, 특허청 기술 특허도 등록이 돼 있고, 미국 FDA도 등록이 돼 있고,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쓰인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미 여러 병원에서도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40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계속 광고를 하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어색함이 사라졌어요. 네. 이 어색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뭔가 조금 좀 부담되거나 어색하신 분들은 상담하세요.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앉아서 일하고 이런 분들은 젊은 나이에도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두면 진짜 안 된다? 그냥 두면 정말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부터 카바를 하셔야 강직도라거나 발기력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7월 할인 이벤트가 있어요. 이스타TV 우리 구독자를 위한 할인 이벤트가 있거든요. 검색창에 이스타 코코메디 이벤트를 검색하신 다음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고, 아니면 080-255-0000으로 전화해서 무료 상담입니다.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맘을 뜨겁게 코코메디 밤새도록 사랑 나눠요. 자신감이 넘쳐요. 자, 영철이가 수트를 입고 왔습니다. 오늘 KBS 프로필 촬영이죠? 네, 맞아요. 네. 그 기자간담회 분들, 위원님들 하시고, 뭐 캐스터님들도 하시고, 이후 저희는 이제 프로필 촬영하고, 오늘 하루 이제 꽉 찬 스케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월드컵 스케줄은 저희가 한번 이스타TV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주원 형이랑 수빈이는 카타르로 갑니다. 중간에 일단 들어오고 다시 나가요. 그 다음에 저도 카타르를 한 번은 갑니다. 근데 한국 경기들은 다 이제 이스타TV 내에서 중계를 할 거고, KBS랑 중계를 한다는 거를 이제 아무래도 지난번에 인지기가 MBC 가서 중계했던 거 그걸 기억을 하셔서 그런데, 저희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덕현이랑 형철이는 이제 KBS 해설위원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KBS랑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어디 들어가서 중계를 한다 개념이 아니라 KBS랑 저희랑 같이 컨텐츠를 만들고 협업해서 뭔가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역시 그 수트를 입은 게 형철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이게 KBS 분들께서 직접 주신 단복이에요. 맞춰주신 거죠? 예. 다행히 사이즈도 잘 맞고. 그러니까 딱 맞아요. 맞춤이죠.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여기 이제 딱 그 와펜만 있으면 되거든. KBS. 예전에 그 KBS 한국방송 로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형철이랑 덕현이도 본인들 제가 봤을 때 이제 충분히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상파 월드컵도 할 때가 됐다. 인생의 기회죠. 그렇죠. 잘해야죠. 잘해야죠. 근데 를 왜 이랬죠? 로버트 존스 때문이죠. 저는 아르테타 인터뷰를 봤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만한 인터뷰였다고 봅니다. 아르테타의 인터뷰에 심판에 관련된 판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서 판정 얘기해봐야 징계밖에 더 받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PK 관련된 뭐 이런 것도 일단 그 장면을 다시 보고 싶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한 거고, 아르테타가 얘기한 부분, 득점해야 할 수 있었을 때 조금 더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도 사실은 사실이고, 후반 가서 경기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에 어려워하는 게 비단 이 경기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미 보대 원정도 그렇고 리즈 원정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 경기들, 지난주 경기들이 특히 원정 2연전인데 어려워했어요. 그 조편성이 걸릴 때부터 보데글림트 원정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 일정을 앞두고 전후가 조금 고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빡세다. 노르웨이 원정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라이브 들어갈 때 주원이랑 같이 있으면서도 최근에 후반부에 가서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반에 2골 이상 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고, 물론 팬들 그리고 저도 로버트 존스 흥분하는 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정을 걔가 쳤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의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심판 배정받는 팀 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 경기 어떻게 뭐가 날라올지 모릅니다. 흔히 얘기하면요, 이런 팔 사용이나, 제가 레슬링은 모르는데 무슨 기술 있잖아요. 뒤에 이제 슬립홀드, 이게 목을 조르는 거죠. 그런 행동이 파울이 아닙니다. 로버트 존스가 이제 판정을 하는 경우. 그리고 박스 안에서 밀고 어지간히 저기 하는 것도 그냥 다 넘겨버립니다. 맞아요. 저는 근데 그런 수비를 하는 쪽도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야, 어떻게 저렇게 수비를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거치니까. 근데 이런 수비도 용인해주는 주심의 상황이 너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소튼 선수들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만의 플레이를 한 주심에 거야.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럼요. 당연히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심판이 제지를 해줘야 선수들도 아 이거 안 되네 하고 이제 멈추는 건데 두니까 그냥 하는 거거든. 소튼 선수들한테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심에게 좀 하려고 모아줘야 될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어쨌든 9승 1패 그다음에 유로파에서도 연전연승을 기록을 하다가 한번 무승부. 사실 이제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스날의 상황이 좋긴 한가 보다. 무승부 한 번에 이렇게 빡치는 거 보니까 물론 그냥 무승부가 아니라 주심의 어떤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더 화가 난 거긴 한데 뭐 한 번 이렇게 멈췄다 가고 그래야 돼요. 이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반등을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튼 원정에서 좀 약하죠. 맞아요. 직전 원정 경기 올해 이제 4월 후반기에 있었던 그 막 경기에서 패했고 2020-21 시즌 FA컵에서도 소튼 원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아스날은 FA컵 디펜딩 챔피언이었는데 소튼에게 좌절을 했고요. 전체대회 8연승 마감에 전체대회 원정 4연승 마감 그리고 최근 4경기 연속으로 경기당 한 골씩 득점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아까 종인 형이 말씀하셨던 후반전 됐을 때 좀 에너지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4경기 연속 경기당 한 골씩 득점이고 그 이전에 3연승 할 때 1대 0승리였거든요. 이 1대 0승리가 쭉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선발로 나온 선수들이 일찍 리드가 좀 굳혀지고 3대 0, 4대 0이 나오면 한 60분, 70분 때부터 빠른 교체 아웃이나 아니면 뛰더라도 좀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체력을 안배할 수 있어요. 근데 1대0 경기들이 지금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90분 동안 더 선수들이 많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에서 경기를 뛰어야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심했고 그게 결국 이 경기에서는 좀 느껴졌다라고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서브 선수들이 좀 잘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다음 뭐 예를 들어 어제 파비오 비에라는 나온 다음에 별다른 활약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다음에 은케티아 그리고 마르키뉴스 이런 선수들이 훨씬 더 올라와줘야 되고 겨울이적 시장에 저는 추가적인 보강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왜 이적 시장 말미 때까지 그렇게 윙 보강을 왜 원했는지가 좀 보여요. 원래부터 노렸던 게 하피냐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마 마르키뉴스는 유로파에서 뛰는 거 보니까 왼발킥은 진짜 좋긴 한데 아직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해 보여서 임대를 가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고. 저도 뭐 지금 요즘에 아스날 선수들이 그 리그 안 가가지고 임대 갔다 오는 거 살리바도 잘하고 왔잖아. 그런데 보내는 것도 괜찮아요. 뭐 페페로가 있고. 그치. 그냥 가 있을 뿐이긴 하지만. 페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 경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그 로버트 존스와 관련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자면요. 8월 말에 아스날 빌라전에서도 반칙과 폭력적 행위, 팔꿈치 활용 등을 방관한 채 넘어가서 논란이 좀 됐던 주심입니다. 특히나 빌라에는 밍스 같은 선수가 있잖아. 굉장히 저는 이 선수는 터프와 더티 그 어딘가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더티에 가까운 플레이를 더 많이 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스펙트럼으로 따진다면 여기가 터프야, 여기가 더티야. 가운데가 아니라 전 여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챔피언십 때도 좀 그런 논란의 장면들이 좀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밍스가 이때도 사카에게 이번에 그 소튼전에 나왔던 수비처럼 팔 사용을 했던 수비가 있는데 그거 노파울이었습니다. 그 로버트 존스 주심이 잘 보면은 그 논란의 어떤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자기가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심 입장에서 못 보고 지나쳤다라고 변명도 못 하는 거죠. 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더 그럴 거면 UFC 주심을 봐. 좀 이해가 안 가요. 축구 주심이잖아요. 이거 조금 그래서 더 의아하다? 뭔가 설명하기조차 애매해요. 그냥 단순히 이 주심 관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뭔가 덧붙일 말이 없는 느낌? 아니 다른 주심이면 이 정도 파울이 보일 텐데. 물론 그건 있어요. 일관성은 있어. 그건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 경기도 결국 일관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난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런 주심에게 적응을 하는 플레이가 예를 들어 유럽 대항전으로 이어진다 쳐 무조건 파울이거든요. 맞아요. 나는 꼭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도 일부 잉글랜드 언론이나 잉글랜드 레전드 그다음에 잉글랜드의 어떤 축구 관련 조금 예전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렇게 옛날 사람 같지도 않은데 이 사람은 그들에 비하면 좀 젊은 편이죠. 근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축구는 남자의 스포츠야. 거칠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 뭔가 무슨 운운하느니 뭐 그런 플레이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 10년 전에 제가 포포투 잡지에서 봤던 그 칼럼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여전히 잉글랜드가 다른 나라보다 태클에 관중들, 코칭 스태프들 태클에 제 담고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거기에 열광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대륙의 감독들이 오고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가장 유럽 축구를 선도하는 리그 중에 하나가 됐고 가장 명장들이 오는 이 리그가 됐잖아.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게 옅어졌는데 그 와중에도 이런 게 보여. 그러니까 나는 이 주심도 어제 이걸 봤을 때 축구에서 이 정도는 허용돼 라는 느낌으로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주심인데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원래 K리그도 그래요. 주심 배정할 때 그 주심의 고향도 봐요. 맞아요. 왜냐면 축구는 연고주의이기 때문에. 당장 그 마이크 딘, 마이크 딘이 머지사이드 지역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런던 연고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럼 런던 팀들한테 배정될 가능성이 또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참 골치 아프네요.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로버트 존스가 프리미어리그를 맡은 시즌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이 4번째 시즌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조금 챔피언십 위주로 가다가 차근차근 경험을 좀 쌓아서 올라오다가 이제 좀 많이 배치가 되더라고요. 네. 이 주심 자주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럼 런던 연고 이 팬분들, 토트넘, 뭐 첼시, 네. 웨스트햄, 뭐 브랜포드, 웨스트햄 다 그렇고.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경계 대상입니다. 네. 그렇고 뭐 이번 사우스햄튼즈도 제주 수비할 때 그 찰레타 차리가 팔을 사용하는 동작들은 그냥 참 일관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안 불었어. 다 안 불었어. 정말 다 안 불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일관성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무조건 파울을 불어야 된다고 봐. 그거는 정당한 수비인가요? 그게 뒤에서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데. 네, 그리고 그 전반 초반에 있었던 페널티킥 의심 장면은 저 그 한 번 정도는 주심마다 가끔 그거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쳐요. 근데 후반전에 나왔던 아까 종윤 형이 얘기하셨던 그 감는 행위. 그러니까. 이거 무슨 뭐 레슬링 동작이라면서요. 네. 그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문제냐면 이럴 때 중간중간 파울로 끊기면 소튼도 힘이 약간 반감되고 아스날도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겨. 나는 어제 경기가 아스날이 반드시 이길 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후반부에 경기력이 안 좋았어. 근데 이런 파울이 있으면 팬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거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당연하죠. 이 경기가 딱 좀 골이 일찍 났어요. 그래 그게 짜증난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리앙코는 보복성 행위가 3차례 있었어요. 팔꿈치 사용 한 번 있었고 이것도 좀 이렇게 경합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서 오른팔이 뚫어진 거라 감정적인 동작이고. 안 그래도 살벌하게 생겨가지고 머리 박치기 시도. 팔이 이제 상대 은케티아 쪽 얼굴로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 동작 때문에 카드는 받았어요. 근데 전반에 그 팔꿈치 사용도 주심이나 부심이나 대기심을 받더라면 보복성 동작은 항상 카드가 나오거든요. 나오죠.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경고로 끝난 것이 리앙코 입장에서 좀 다행이었다. 이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이런 플레이들을 용인했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거칠어졌다. 네. 선수의 책임이 아니고요. 주심의 책임입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뭐 중계 때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이 주심이 관대한 성향인 건 알겠는데 좀 너무하다. 그리고 하프타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 가지로 주심이 좀 논란을 중심했는데 이 주심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에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저는 이 얘기가 가장 강한 얘기였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형철이가 정상적인 그 정식 중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발언이에요. 맞아요. 이 이상 할 수는 없어. 이 이상 하고 싶은데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그렇고. 왜냐면 아르테타도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잖아요. 그럼. 중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와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개판이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선이 굵은 축구를 하는 팀보다 비교적 잔 패스를 많이 하고 좀 유리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팀들, 예를 들어 맨체스터 시티나 아니면 아스날이나 요즘 맨유 이런 팀들은 비교적 이렇게 관대하게 플레이를 약간 방관하는 스타일의 주심을 만나면 플레이가 흐트러집니다.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 필드 사정이 안 좋으면 뭐 혹자는 야 잔디 핑계 대지 마 저쪽도 똑같아라고 하지만 잔디가 상황이 안 좋으면 하향 평준화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패스를 많이 하는 팀들이 불리해. 그게 사실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뛰어차는 축구를 그럼요. 하는 팀이 더 뭔가 유리함을 갖게 되죠. 그리고 아스날이 예전부터 이제 조금 이제 어린 선수들 위주로 벵거 감독 2기 때 구성이 됐을 때 선수들이 좀 어려지고 젊어지고 피지컬은 조금 왜소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상대하는 팀들이 피지컬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야, 아스날 상대로는 피지컬로 도전하면 돼. 그리고 그때 관대한 성향의 주심이 나왔을 때 아주 환장의 시너지가 나왔던 걸 알았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더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대 초반으로 갑시다. 2000년대 초반에는 아스날 선수들의 피지컬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땐 좋았어요. 그랬을 때도 예를 들어 당시에 볼튼이 치는 축구를 했어요. 롱볼 축구. 볼튼한테 좀 취약했습니다. 빅샘의 그랬죠. 볼튼이었죠. 네, 그때 막 스텔리오스나 막 이런 선수들이 생각이 나는데 벵거를 좀 잘 잡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스날은 전통적으로 이런 주심을 만나면 되게 고전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꼭 아스날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네, 앞서 그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강팀들, 좀 이쁜 축구를 하는 팀들, 주도적인 축구, 지배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 근데 피지컬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그걸 주심을 용인해버리면 아무런 답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향 평준화가 된다니까? 맞아요. 같이 떨어져. 이게 또 잉글랜드 특유의 그 거친 문화 때문에 보다 더 용인되는 느낌이 있는데 다시금 얘기하지만 로버트 존스 만났다 하면 모든 팀에게나 지금은 좀 이 주심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주심이 나오면 거칠게 플레이하는 팀들이 유리한 그 어떤 고지를 점령할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건 이제 주심 얘기고 이거랑 별개로
아스날은 이 경기에서 이길 만한 경기를 한 거는 아닌 건 맞다. 아르테타 인터뷰가 그래서 되게 냉정한 인터뷰고 그래서 전 더욱더 좋은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사우스햄튼이 전반에 4-4-2 수비 대응을 갖췄을 때는 아스날이 쉽게 공략을 했는데 아스날이 이제 그 이후에 확실히 전반보다 조금 체력이 떨어지고 네.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그 뒤에 5백으로 전환하면서 바로 아스날 공격이 1대1로 수비 맞아요. 숫자가 대응이 됐습니다. 2-3-5인데 그러니까 5명이 맞붙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이제 묶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 선수들도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스위칭이나 강한 압박이 필요했는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지 못했어요. 약간 선수들도 체력적인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아르테타 감독도 그걸 알아서인지 강한 압박을 지시하기보다는 전반 선제골 나오고 나서부터는 일부러 수비적으로 빠르게 복귀하는 그렇죠. 쪽에 좀 더 무게를 뒀는데 사우스햄튼은 점점 전진이 용이해지니까 다른 경기들 때와 다르게 야 우리 전진된다. 그러면 한 방 좀 누려보자. 전반전에 그 코너킥만 한 5차례 6차례가 연속으로 연달아 개 때려 나온 거 있었잖아. 네. 그러면서 사우스햄튼은 보다도 기세가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스날답지 않게 전환 속도가 느렸죠. 네. 실전 장면 보면 아무래도 수비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졌는데 선수가 뛰지 못하는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스위칭도 저조했습니다. 1대1로 묶여있는데 선수들 위치 변화가 그러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가자니 스위칭을 할 만한 선수들의 활동량이 갖춰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주스에 대한 찰레타 차례의 그 파이사용 수비가 통하면서 그게 허용되면서 제주스가 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거는. 안 그래도 제주스가 최근에 이 득점이 저조해요. 저는 이제 그 제주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래대로. 제주스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만 이 선수가 결정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야. 근데 그 움직임이 맨체스터 시티보다 아스날에서 본인이 9번 자리로 오면서 조금 더 돋보이는 것뿐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주스를 막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선수를 하는 걸 알아요. 아유, 근데 영향력은 좋았어요. 영향력이 여전히 좋아. 네. 그럼 이제 다른 쪽에서 골이 좀 더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처지는 것 같고 아르테타 인터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선수들과 볼 간의 간격이 좀 넓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체력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뛰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아스날이 좋을 수 있는 거는 강한 압박과 빠른 트랜지션인데 그게 지금 체력이 떨어지면 이제 같이 내려오는 거거든. 왜 그럴까 봐야 돼요. 네.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스쿼드의 양쪽 문제입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공격진이 제주스에 대한 원톱의 의존도가 여전히 좀 있는 상황. 은케티아가 그래서도 잘해줘야 되고 유로파리그 보면 항상 윙에 주전 한 명은 써요. 사카가 됐든 마르티넬리가 됐든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아마 왼쪽에 선수가 주전이 나올 때는 왼쪽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에서의 중요성 때문에 주전을 기용하는 것 같고 오른쪽에 사카 주전을 기용할 때는 왼쪽에 어쨌든 상대보다는 반대로 전환이 됐을 때 그치. 거기서 확실한 피니시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카를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윙 자리에 대한 백업에 대한 신뢰는 지금 좀 아르테타가 부족해 보인다. 풀로테가 안 되는 거야. 맞아요. 만약에 더블이 되면 유로파 때 아예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거는 아르테타가 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유로파도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아스날은 이대로 계속 지쳐있을 것이냐. 그건 네. 아닙니다. 네. 왜냐면 지금 이제 1점만 더 따면 지금 에인토번전 그리고 7위전 남아있거든요. 1점만 더 따면 조일이 확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미 좀 여유있게 로테이션을 큰 폭으로 돌려도 되는 상황이고 맞아요. 이제는 다시 팀의 사이클을 주중 경기 괜찮으니까 주말 경기만 신경 쓰는 사이클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 맨유전 패배 때보다 저는 이 무승부가 조금 더 안 좋은 그 전체 흐름의 신호라고 봐요. 왜냐하면 맨유전 패배는 저는 경기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잘 하다가 약간 신나기도 했고 아스날이. 맨유가 카운터를 잘 친 거야. 맨유가 잘 친 거죠. 그거는 나는 다시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의 경기의 흐름은 저는 우하향하는 곡선이었다고 봤는데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 경기에 유로파는 오케이. 리그 경기에서 어떻게 반등을 시키느냐가 아르테타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여기서 다시 반등하면 아스날은 이번 시즌에 무난하게 저는 챔피언스리그는 당연히 지금도 전 챔피언스리그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다시 한번 아스날이 충분히 좀 올라왔다. 네. 단 여기서 그 다음 경기에서 무승부 내지 패배해서 따닥 내려가는 흐름이면 그거는 좀 안 좋은 사이클로 오래 들어갈 수도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리즈전, 소튼전 고비였는데 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앉아서 다행인 거야. 심지어 리즈전은 이겼어요. 리즈전은 져서 마땅한 경기였어요. 내용을 봤을 때. 네. 근데 그거 이겼죠. 다행입니다. 근데 이후 일정까지 반복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다행히 살아나지 않을까. 이제 주중 유로파도 여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